최근에 시진핑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영기업을 뭐 활성화시켜 키워야 된다. 만약에 성장주의 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익을 봐야 돼요. 적어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 된 중국이 지금 성장 20% 이상이 되는 주식이 전체 2%밖에 안 돼요. 오늘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그 중국의 상황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월 달, 그쵸? 중국에서 1월하고 2월이 가장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확산된 거는 2월 중순 이후 3월에 다른 나라 많이 확산됐는데, 제일 먼저 발생한 중국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쩌면 극복을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국내에 있는 친구들하고 각 도시에 있잖아요.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은 마스크를 안 낀대요. 네, 근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한대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근데 그냥 일상생활은 마스크를 다 안 끼고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그래서 거의 결국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게 뭐 한 자릿수, 그것도 주로 여행객 혹은 뭐 출장원,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형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복을, 왜냐면 인구가 14억 인구잖아요. 근데 비슷한 인구의 인도는 지금 하루에 3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5, 6천 명씩 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지금 한 자리 뭐 거의 뭐 없는 거와 같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방역의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백신 네. 예방, 네. 그 백신의 어떤 그 접종률의 그 확산 이게 그 주요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방역이 성공한 게 맞죠. 왜냐면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나오지 말라 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민족 특성상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막 정부에 불만을 갖거나, 왜냐면 이런 게 저도 그렇고 익숙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막 불만 있어서 막 나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시위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 한 명이 발생한다면 그 아파트가 2주 동안 그냥 그 즉시 봉쇄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급한 일이 있는데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뭐 다른 만약에 국가 같으면 큰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중국은 그거 당시하게 중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정부를 어떻게 해야지 협조를 잘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생이 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고통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보기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짧은 고통으로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백신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백신이 지금 그 변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종들은 안 먹힌대요. 지금 백신은. 보통 거기는 시노백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백신은 지금 변종에는 안 먹힌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변종 또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어떻게 접종하냐 물어봤더니 공산당 간부들은 일단 다 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인민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동이 많으니까. 예, 간부들은 정치 활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산당 간 다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국에서 지방정부별로 백신 운동이 일어났대요. 다 맞아야 된다는 백신 운동.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여러 베네핏을 많이 준대요. 뭐 이렇게 뭐 격리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에서도 무슨 혈전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부작용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중국 통계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는 100만 분의 1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건 없고, 네, 더군다나 전혀 이제 없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중국 백신은 시노백 네. 백신은 좀 네.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그런 그거에 거에 대해서는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 네. 외국 오히려 중국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아. 네, 네,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한다 해도 근데 이제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네. 변이 때문에 아직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다 말을 해요. 변이가 안 먹힌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거는 뭐. 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올해 그 8%대 성장 목표율 네. 이거는 뭐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무리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 코로나 상황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올해 한 가을 정도 되면 백신 다 보급이 돼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렇게 컨트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 터지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내년에도 계속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상황이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컨트롤 돼야 끝나는 거지 뭐 한국만 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만 잘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혹시 방송을 들은 우리 기업인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인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 경제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유럽하고 만약에 미국이 생산이 올해 회복이 된다면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투자가 역대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다 부동산을 가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 투자가 확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경제의 견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하던 것도 다 중국 수입해 갔죠. 왜냐면 거기는 생산이 멈췄잖아요. 유럽하고 미국은. 그래서 그 대체 수요가 중국에서 일어나서 중국 경제를 확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올해 유럽하고 미국이 극복을 잘했다. 백신이 다 맞고 이제는 거기는 지금 중국처럼 굉장히 안정화됐다 이러면 그 수출이 다시 그 원래대로 가겠죠. 원래 수입했던 국가로 가겠지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경제 견인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년처럼 수출이 확 늘어나지 않으면 올해는 그러면 수출 대신에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소비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네. 그때 쌍순환에서도 얘기했던 게 네. 이제 그거잖아요. 국내 네. 어떤 그 소비를 키우겠다. 그렇죠. 내수 시장을.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가 그렇죠. 쓸 돈이 없다. 구조적 쉽게 얘기해서 문제, 구조적 문제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좀 더 나아지거나 네. 뭐 이러한 변화가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어로 저는 그게 부동산 방디찬이라 해요. 방디찬绑架了 중국人民 이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 이민을 이렇게 밧줄로 꼭 맸다, 납치한 것처럼 이렇게 맸다라는 표현인데요. 왜냐면 계속 이자 내야 되니까 네, 대출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젊은이가 월 소득이 10,000위안이에요. 10,000위안은 원화로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 소득이 10,000위안이면 그 중에 대출 이자를 한 6,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4,000원 가다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집을 안 사도 임대료를 내려도 한 6,000원 들어요. 대도시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도 그 정도고 대출을 내도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을 꽉 이렇게 묶어맨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 해도 소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소비 경제로 가는 게 지금 발목이 딱 붙잡힌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한국도 사실 가계대출 문제가 커서 이자 지급하느라 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한국도 지금 가계 부채가 1,600조 넘어갔잖아요. 지금 2,000조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리 1% 올린다고 봐서요. 2,000조 1%랑은 얼마예요? 2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한 돈들이 네. 내수에 만약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뭐 한 2, 그게 지금 3% 되니까 이자로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네. 부채 문제. 그러니까 네. 좀 하여튼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국가든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가장 잘못 처리하면 경제를 망하게 해요. 근데 또 지난번에 전인대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누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있을지 네. 모르는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내수 체질, 이 체질을 좀 갖고 놓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중국 경제가. 일단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 그 지금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구조적 문제는 제가 오늘은 부동산 지난번에 부동산 측면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소비로 가려고 하잖아요. 소비로 간다라는 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분열된 이유가 상위 1%와 99%가 부의 분배가 예, 격차가 심하죠. 심한 거죠.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상위 20%와 하위 80%가 상위 20%가 중국 재산의 80%를 갖고 가고 하위 80%가 전체 재산의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경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산업이 분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던 주요 산업이 있잖아요. 다 전통 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이런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근데 이 산업들은 지금 점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새로운 산업에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그게 성공한 거죠. 그런 산업에서 고부가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들 월급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그 과정을 좀 가야 되는데 그 산업으로는 아직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이 분화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 더 먹고 살던 산업은 동남아로 갔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럼 이쪽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하고 여러 가지 중국이 개혁을 늦추면서 그 구조 조정이 지금 못 갔다라는 거지. 그 데이터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성장 산업으로 가는 건데 중국 상장 기업 있잖아요. 4천 몇 개 상장, 지금 전체 기업 중에 4천 몇 개가 상장 기업으로 있어요. 네. 그 중에 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중국 A주에서. 중국 A주 아시죠? 이제? 네,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아니, 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으로 하죠. 아니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A주가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A주, B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B주는 외국인만 투자해요. 달러, 홍콩 달러와 달러로하고 A주는 국내인만 투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임시월 대표님이 중국에다가 투자하고 싶 A주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A주는 위안화로 표시돼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국내 주식이라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예전에 그 뭐죠? 네. 뭐, 거창반? 아니 커창반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다 국영 기업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 공영기업이에요. 정부하고 관련돼 네.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금 빨리 메인 산업으로 딱 상장 주체도 얘네들이 많이 가야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쫙 예쁘게 그렇죠.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메인에 못 갔다라는 거고요. 그게 산업이 분화돼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전통 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흡수할 산업이 없는 거죠. 또 얘네들 노동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얘는 기술력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산업이 분화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도시와 작은 도시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중국의 부동산이 대도시는 계속 올라가고 작은 도시는 오히려 부동산이 계속 떨어져요. 한국도 똑같아요. 서울은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 지방 도시들이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확대되잖아요.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노인들은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오려고 하잖아요. 대도시로 오려면 부동산 값이 낮아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이나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심천 같은 데는 중국의 글로벌 핵심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젊은 애들이 심천에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있어서. 예,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핵심 도시로 돼요?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대도시가 지금 투기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누구죠? 전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도시 집만 사는 거지 젊은이들 실제로 밀려나는. 그래서 지금 도시 간의 이런 격차도 커지면서 또 빈부격차가 또 커지는 거고요.
그럼 젊은이들이 아예 다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가 확대되기 위해는 젊은이들이 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되니까 또 소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은 더 커지는 거고 중소기업은 점점 더 죽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 낙수 효과가 컸어요. 낙수 효과. 표현이 정확하죠? 네, 낙수 효과. 대기업이 이렇게 앞에서 탁 치고 나가면 그 뒤에 세컨드리, 그 다음에 뭐 썰드, 뭐 티어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막 부품을 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 산업 구조가 수평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수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더 죽고, 왜냐면 앞으로는 IP 있거나 시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옛날에는 대기업이 IP를 탁 치고 나가면,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딱 치고 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중소기업 부품을 제공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면서 이제는 중간에 R&D, 제조, 마케팅은 아웃소싱이 가능하니까 IP하고 CR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소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또 분리가 되면서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중국도 국유기업에 있는 사람 극히 소수예요. 한국도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 극히 싸고 그렇죠. 다음에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럼 또 빈부격차가 중소기업은 점점 안 되니까 또 확 커지고.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분화가 되고 도시 격차 커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또 격차가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지금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소비 확대가 어렵게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데이터 봐도 그래요. 1분기 데이터 봐도 다른 건 다 좋게 나왔는데 소비는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소비는 계속. 근데 이제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요. 네. 이게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화 때문에 미국도 그 계층 간의 어떤 네. 그 분열 그렇죠. 사태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중국도 이제까지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하에서 정부의 의도에 이렇게 다 수긍하면서 살다가 네.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만을. 네. 이런 것을 또 그 공산당은 두려워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하위 계층 네.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지금 경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가.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 네, 전 세계가 가장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와 대표 자유주의 국가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자들한테 증세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 나눠주는 작업을 바이든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요즘에 이렇게 전 지방을 많이 다녀요. 전 지방 다니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민영 기업을 키워야 된다. 민영 기업을 키워야 된다. 민영 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중국이 민영 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0%를 해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정화되고 이게 계속 가려면 민영기업이 주로 일자리를 흡수해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영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것이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나라 주도이기보다는 네.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창업을 활성화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네요. 네, 창업 활성화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는 민영기업들이 이렇게 이 몇 년 새 계속 안 좋았어요. 사실 금융위기 지나서 2012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어서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국유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진핑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영기업을 뭐 활성화시켜 키워야 된다. 뭐 지방별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네. 얻을 수 있는 네. 투자의 아이디어 같은 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전체 A주에서 약 1%만이 성장주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투자를 할 때 또 시험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는 가슴이 떨려. 주식 투자는 배당 수익률을 벌든지 성장 수익률을 벌 그랬잖아요. 네. 그죠?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가치주, 그렇죠? 저평가 아니면
성장에 베팅하는 건데 성장에 베팅한 투자법은 중국에 지금 이미 상장한 기업은 대부분 전통산업 중심이고 구유기업주 성장은 한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1%를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질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을 골라냈다 해도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고요. 어제는 좀 옛날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막 투자해도 사실은 다 올랐죠. 특히 그 신흥산업, 뭐 우리가 막 자율자동차라든가 기술주들. 섹시한 섹터는 다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는 게임 달라졌어요. 올해는 만약에 성장주에 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익을 봐야 돼요. 성장주 찌우라도. 실적. 예,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 된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요.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전년 대비하면 왜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보통 중국은 전년을 안 봐요. 아. 2019년 대비를 봐요. 그 전해. 모든 걸 다 작년하고 안 보고 2019년하고 다 2년 전. 비교해. 예. 정상년. 그 대비 현재 20% 수익이 올라와 있는가, 매출이. 가장 좋고요. 10% 이상은 적어도 돼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지금 엑셀로 지금 학생 강의들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제가 기업 재무 분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뽑아봤더니 중국이 지금 성장 20% 이상이 되는 주식이 전체 1%밖에 안 돼요. 2%밖에. 1%, 2%. 1%? 네, 이게 많지 않아요. 진짜 1%네. 그래서 중국 주식은 4천 몇 개지만 좋은 주식을 잘 골라야 돼요. 한 1%밖에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4천 개 중에 한 40개?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40개를 고르는 첫 번째 지표로 매출이 2019년에 그렇죠. 대비해서 네. 10% 이상, 네. 20%면은 더 좋고. 20% 가능성. 보통 20% 이상.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한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